네, 엔카페 잉글리시 제17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칭 대명사의 세 번째 시간으로 소유 대명사랑 연습 문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소유 대명사라고 하면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대신하는 것을 소유 대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1인칭인 나에서요, 나의 가방의 예를 들면요, my bag.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영어를 한다면요, 어떻게 쓸까요? 나의 것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보세요. 너의 가방은 your bag인데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소유대명사로 표현한다면 너의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또한 마찬가지죠. 그의 가방 할 때도 예를 들면 his bag, 이것을 다르게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녀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의 가방을 예를 들면요, her bag 이라는 표현인데요.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녀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나의 것, 너의 것, 그의 것, 그녀의 것, 우리의 것, 너희들 것, 그들 것이라는 표현은 이것을 바로 소유 대명사라고 합니다. 나의 것은 영어로요, mine 이렇게 표현하고요. 너의 것, 그럼 yours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의 것, 그럼 his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녀의 것, 그럼 hers 그렇게 표현하고요. 우리의 것, 그럼 ours 이렇게 표현하고요. 너희들 것, 그럼요, yours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들의 것, 그러면 theirs 그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이 조합을 보시면 뭐 mine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상당히 소유격과 비슷하죠. 이렇게 mine을 제외하고는요, 뒤에 소유격 뒤에 s만 붙인 형태가 소유대명사의 형태가 됩니다. 물론 his만 제외하고요. his 같은 경우는 double s가 되기 때문에 s를 안 붙였고요. 소유대명사와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란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도표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은, 소유격은 소유대명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my, mine, our, ours, your, yours, you, yours, his, his, hers, theirs. 무슨 it 같은 경우는 물론 소유대명사는 없고요.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나의 펜, 그럼 어떻게 쓰죠? 그렇죠? my pen 그렇게 쓰죠? 그럼 나의 것이라는 건요, mine 그렇게 쓰면 되고요. 이것은 나의 펜이다 라는 문장을 작문하면요, it is my pen 그렇게 쓰면 되고요. 그것은 나의 것이다 그러면요, it's mine 그렇게 쓰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녀의 모자 그러면요, her hat 그렇게 쓰면 되고요. 그녀의 것 그러면요, hers 그렇게 쓰면 되죠. 그것은 그녀의 모자다 그러면요, it is her hat 그렇게 쓰면 되고요. 그것은 그녀의 것이다 그러면요, it is hers 그렇게 쓰면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 그러면요, our house 그렇게 쓰죠. 그러면요, 우리의 것은요, ours 그렇게 쓰면 되고요. 이것은 우리의 집이다 그러면요, this is our house 그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면요, this is ours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대신하는 것만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만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칭대명사는 인칭과 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주격은 주어의 자리만, 목적격은 목적어의 자리만, 소유격은 명사 앞의 위치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칭대명사를요, 그냥 외우시는 분만 있는데 외우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데, 인칭대명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위치를 센텐스에서 정확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연습 문제를 문장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패밀리 멤버를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준 you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면 항상 부모님이 계시죠? 영어로 parents. 그런데 각각 father 혹은 mother.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혹은 다른 표현으로 어릴 때 부를 때 호칭은 dad 혹은 mom.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어머니, 즉 여러분들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어떻게 쓰죠? 그렇죠? grandfather 혹은 grandmother 그렇게 사용됩니다. 물론 어머니 쪽도 똑같이 grandfather, grandmother 똑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외가 쪽이라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러지만 영어에서는 똑같이 grandfather, grandmother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으면요 항상 형제가 있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brother라고 하고요. 그리고 누나, 그리고 여동생 같은 경우는 sister.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언니, 누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brother, sister가 있는데요. brother, sister도 물론 아버지가 brother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아버지가 sister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도 남동생 혹은 오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brother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언니 혹은 여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sister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버지의 혹은 엄마의 형제가 자녀를 낳는 경우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cousin이라고 합니다. 물론 엄마 쪽도 마찬가지고요. 엄마의 오빠 혹은 남동생 혹은 엄마의 언니 혹은 여동생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cousin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오빠 혹은 여동생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는 경우는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요. nephew 그리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niece 그럽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누나 혹은 여러분들의 언니 혹은 여동생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자인 경우에는 nephew고요. 여자인 경우는 niece고요. 아시겠죠? 저는 사실 영어로 표현할 때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할 때 소개를 할 때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niece, this is my nephew 여기서 살다 보면요. 그 소개를 받을 때 who is it? 딱 이렇게 물어봤을 때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nephew, this is my niece 알긴 알아도 이 부분이 딱 영어를 들었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 개념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cousin, nephew, niece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 개념이 딱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에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son 그리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daughter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 새로 이렇게 가족에 결혼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in-law 그래서 명사 플러스 in-law의 표현인데 바로 이겁니다. 명사 그 다음에 in-law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요. 그러면 와이프가 생기겠죠? 와이프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mother인 경우에는 패밀리 멤버의 그 표현 중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you의 기준으로 father in law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엄마 같은 경우에도 mother in
law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식들 혹은 뭐 son 혹은 daughte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위 같은 경우에는요. son in law가 될 것이고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daughter in law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나는 너의 친척들을 알고 있다 라는 문제인데요. 친척 그럼요. relative 그렇죠? 복수니까 s를 붙여야겠네요. 자, 그래서 1번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쓰죠? 그렇죠. I know your relatives.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2번 그 소년의 엄마는 야채들을 심는다. 심는다 그러면요. plant 고요. 그리고 야채들 그러면 vegetables. 그렇게 복수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영작해 볼까요? 그렇죠. The boy's mom plants vegetables.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3번 그의 선생님은 빨리 달리신다. 그렇죠. His teacher runs fast. 4번 나의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신다. My father reads the newspaper.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5번 BMW는 럭셔리로 유명하다. 근데 어떤 럭셔리요? 그렇죠. BMW의 럭셔리. 유명하다라는 표현은요. 그렇죠. Be famous for 이렇게 유명하다라는 건 앞에서 배웠죠. 자, 한번 5번 장문해 볼까요? 그렇죠. BMW is famous for its luxury.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it는 한국 사람들이 딱 꼬집어내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훈련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6번 그들은 나의 숙모이고 삼촌이다. 그렇죠. They are my aunt and uncle.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7번 너의 여조카는 자기의 숙모를 기다린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기의 라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너의 여조카는 자기의 숙모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조카의 자기의 숙모죠. 그래서 이때 자기는요. her and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여조카의 자기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너의 남조카는 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남자이기 때문에 his and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물론 이때 his 같은 경우에는 남조카의 자기이기 때문에 his and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요. 자, 7번 한번 작문해 볼까요? 네, 답은요. Your niece waits for her aunt.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나의 삼촌은 너의 남조카를 만난다. 그렇죠. My uncle meets your nephew.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9번. 너의 형은 그녀의 처남과 처제를 알고 있니? 의문문이네요.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요. 한번 차분하게 한번 영작해 볼까요? 그렇죠. Does your brother know her brother-in-law and sister-in-law?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10번. 그녀의 아버지는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존경한다 라는 문장인데요. 한번 영작해 볼까요? 존경하다 그러면 respect 혹은 admire. 근데 respect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영작해 볼까요? 답은요. Her father respects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11번. 너는 너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잘 돌봐드리지 않는다. 돌봐주다 라는 부분은요. look after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수건데요. 혹은 take care of 같은 표현입니다. look after 혹은 take care of. 자, 한번 영작해 보죠. 그렇죠. You do not look after your father-in-law and your mother-in-law.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12번. 저 가방은 그의 것이다. That bag is his.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13번. 이 회사는 우리의 것이다. This company is ours.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1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